최초 대응자와 디지털 포렌식 실무자를 위한 드론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드론 및 드론 조종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또는 태블릿과 같은 관련 장치가 있는 경우 프로세스는 디지털 포렌식 글로벌 지침을 준수합니다. JH 드론 내부의 드론 관련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는 드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순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JH 드론 내부의 전자 증거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수집, 검사, 분석 및 보고의 4단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증거의 관리 체계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항상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무결성은 항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사 및 분석 단계는 작업이 사례 요청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4단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사례에 모든 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검사 단계에서 바로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획득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각 증거 항목에 대한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JH 드론 내부의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JH 드론 내부 분석 모델과 관련된 각 단계를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의 장치에 대한 획득,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드론 및 드론 조종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드론 기체, 이동식 저장 매체, 모바일 장치, 클라우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여러 유형의 드론 데이터가 존재하며 때때로 드론 조종기에 남아있는 잔여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석자는 조종기에서 데이터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기에 보관되는 데이터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원격 측정 데이터로 GPS, 시간 및 날짜, 속도 방향, 고도 모터 속도 및 사용자 입력과 같은 드론 비행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연결된 장치로서 모바일 핸드셋 또는 태블릿과 같이 컨트롤러에 페어링되거나 연결된 모든 장치 및 핸드셋의 IMEI 또는 장치의 고유 하드웨어 ID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된 사용자 계정으로 사용자 계정은 등록된 이메일 주소 또는 드론 제조업체에서 생성하여 제공된 계정 이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과 조종기 간의 통신 신호 매개 변수 로그에는 드론과 조종기 간의 신호 강도를 기록하는 신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등 기타 드론 관련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디지털 포렌식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획득은 드론, 컨트롤러, 휴대폰 또는 노트북과 같은 전자 증거의 포렌식 사본을 이미지 파일 또는 파일 형태로 생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이 분석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수집은 전자 증거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자 증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데이터 사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마스터 파일로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포렌식 분석에 사용합니다. 전자 증거는 법의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자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 및 정보의 무형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증거 형식보다 조작하기 쉽고 변경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의되고 테스트된 획득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면 증거물의 해시값과 이미지 파일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해싱은 이미지 파일이 증거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함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256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는 많은 해싱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의학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해시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사 및 분석은 조사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원본 증거의 법의학 사본에 대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전자 증거의 법의학 사본은 증거 자체가 아니라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해야 합니다.
법의학 사본은 원본 증거 또는 다른 사건의 법의학 사본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일부 저장 매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드론에 대한 데이터 추출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드론과 휴대폰 검사는 공통점이 있어 추출 방식이 휴대폰과 매우 유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관은 증거물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자로부터 받은 사건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관이 사례에 가장 적합한 추출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의 데이터 추출은 4단계로 구분되며 가장 많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단계부터 최소한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추출은 장치의 미디어 저장소에서 원시 이진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원시 데이터는 이후 단계에서 법의학 소프트웨어에 의해 분석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검사관이 실시간 및 삭제된 데이터, 운영체제, 파일 및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장치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시스템 덤프는 물리적 추출과 논리적 추출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파일 시스템 덤프는 장치의 파일 시스템을 검색하고 처리 단계에서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예를 들어 논리적 추출에서 사용할 수 없고 물리적 추출 중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삭제된 텔레매틱스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SD의 한계는 물리적 추출이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삭제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 추출에는 드론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장치가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종종 장치 자체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심사관이 실시간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 장치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이동식 미디어 카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유형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논리적 추출의 문제는 대부분의 드론에는 드론에 포함된 데이터를 보거나 검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드론 자체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칩오프 추출로 온보드 메모리가 있거나 손상된 드론의 경우 칩오프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칩오프를 사용하면 장치의 저장소에서 원시 이진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 보드에서 장치의 메모리 칩을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검사자가 칩오프를 수행하면 장치가 잠재적으로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드론에 대한 칩오프 사용에 대한 기대도 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메모리 칩에 저장합니다. 드론 조종기의 경우 심사관은 조종기 보드의 메모리 칩을 식별하고 USB 연결, JTAG 또는 칩오프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조종기에 사용되는 이동식 미디어 카드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 이동식 미디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추출 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덜 파괴적이지만 가장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심사관은 나중 단계에서 손상되거나 덮었을 수 있는 영역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칩오프와 같은 추출 경우 프로세스가 파괴적이고 복구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합니다. 드론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JTAG를 사용하면 특히 인기 있는 드론 제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법은 증거물에서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 장치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차단하고 심사관이 이 모듈에서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분석하려면 일반적으로 전용 소프트웨어, 전원, 케이블 및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칩오프와 같은 고급 검사 기술에는 추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디솔더링 리볼링 장비, 장치의 메모리 칩에서 원시 데이터를 읽기 위한 전문 지그. 또한 드론을 검사할 때 법의학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검사관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획득 방법인 경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슈트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드론 데이터는 독점 형식으로 추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서로 다른 디코딩 기능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도구 간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다른 비독점 형식에는 빈 파일과 원시 파일이 포함됩니다. JH 드롤랩의 업무 프로세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증거 및 저장 매체에 대한 식별로서 분석자는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기 전 증거물을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1. 드론의 증거 라벨은 드론 내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라벨에는 제조업체, 모델 번호, 일련 번호 및 연결 ID의 와이파이, 맥 주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드론 조종기 증거 라벨은 컨트롤러 뒷면 또는 배터리암 내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라벨에는 제조업체 및 모델, 일련 번호 및 페어링 아이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은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바일 기기 검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 매체가 준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항목은 네트워크에서의 증거 분리로서 1.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물을 네트워크 또는 증거물에 사용된 휴대폰과 같은 관련 연결해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 GPS 위성 또는 드론, 관련 모바일 핸드셋과 같은 페어링된 장치에 연결하려는 시도를 방지하여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물은 GPS와 파이, 네트워크 신호를 보장하기 위해 GPS 위성 및 기타 장치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수집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는 랩의 위치 파일로 생성됩니다. 예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격리할 수 있습니다. 드론 기체 및 조종기를 격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으며 네트워크 차폐실 네트워크 신호를 방지하기 위해 패러데이 차폐를 설치한 실험실로서 매우 고가의 솔루션이며 더 작은 패러데이 100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선 신호방해 장비는 드론은 모바일 네트워크, GPS와 B 신호를 차단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사용이 불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와이파이, 모바일 네트워크, GPS 신호가 필요한 다른 장비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동 방식으로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증거에서 수신되는 위성 신호를 제한하기 위해 드론 기체 및 드론 조종기 안테나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분석자가 드론 기체 및 드론 조종기의 안테나와 주변 영역이 완전히 덮여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드론이 켜지면 먼저 위치, 시간 및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GPS 신호 수신을 시도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비행금지구역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드론 데이터 세트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켤 때마다 드론의 파일 시스템에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생성되어 드론 검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 추출 기술, 루팅 장치 및 모바일 운영 체제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부 드론 조종기로 인해 드론 또는 드론 조종기의 쓰기 차단을 구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 메모리 카드와 같이 쓰기 차단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쓰기 차단 방법이 드론 컨트롤러에 항상 가능하거나 실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자는 드론 트롤러를 다룰 때 자신의 행동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론 컨트롤러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처리 기술이 필요한 두 가지 미디어 스토리지 유형이 있습니다. 드론 및 조종기 저장 매체 유형을 살펴보면 메모리 카드로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도구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 한 이러한 카드에서 논리적 추출과 물리적 추출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자는 카드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전원을 켜기 전에 장치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일부 장치는 메모리 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을 감지하면 드론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자원이 허락한다면 메모리 카드의 비트 간 복제본을 생성하고 해당 복제본을 핸드셋에 삽입해야 하며 내부 메모리는 드론 및 모바일 호환 제조사 및 포렌식 도구가 필요합니다. 일부 장치는 물리적 추출을 위한 포렌식 도구에서 지원됩니다. 포렌식 도구는 특정 방식으로 장치를 부팅하고 장치의 사용자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추출을 수행합니다. 드론 및 조종기에 보관된 데이터 추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및 컨트롤러에 저장되는 아티팩트 드론,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자취를 감추려고 해도 이런 자취를 찾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표준 디지털 증거 아티팩트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유 공간, 할당되지 않은 공간, 썸 캐시, 로그 파일 등을 추적을 할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아티팩트는 업데이트 기록, 진단 로그, 등록된 이메일 계정, 페어링된 장치, 멀티미디어 파일, 비행 경로 및 텔레매틱스 로그, 드론 미디어 썸네일 캐시, 지리적 좌표, 웨이포인트 및 홈 위치와 같은 인공물을 매핑, 제조업체의 드론 관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 드론의 신규 등록 또는 제조업체의 업데이트 알림을 보여주는 이메일, 텔레매틱스, 진단 또는 GPS 좌표가 포함된 CSV 파일 등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추출 과정은 선택한 추출 도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포렌식 도구에는 성공적인 추출을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드론 및 컨트롤러를 검사하고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시스템 파일이나 운영체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하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가치가 거의 없는 시스템 파일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드론 및 모바일 법의학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또는 드론 및 모바일 장치 추출, 테스트와 관련된 실제 경험과 같은 적절한 교육 인증을 보유하면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무엇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의학 증거의 또 다른 풍부한 출처는 드론의 백업, 원격 측정 및 진단 파일입니다. 일부 드론 및 관련 장치는 노트북 및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와 같은 다른 장치의 백업 또는 사본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백업은 증거 타임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드론에 없는 과거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장치인 것처럼 일부 백업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론 및 컨트롤러의 특성으로 인해 표준 포렌식 도구는 드론에서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경우 복구된 데이터가 검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점검 및 품질 보증을 완료하고 그러한 솔루션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증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이 복구된 파일의 데이터 또는 복사본을 참조용으로 제조업체의 데이터 서버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추출되면 심사관은 증거물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및 시간, 지리 좌표, 사용자 시스템 정보와 같은 정보는 추출 과정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이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은 기기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출된 데이터를 최소 2개 이상의 포렌식 도구로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이중 툴링이라고 합니다. 드론 조종기 데이터 수집의 마지막 단계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수집 중에 사례 메모를 작성하고 조사관 조치 날짜 및 시간, 수집에 사용된 포렌식 및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중에 발생하는 모든 오류 또는 이상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연속성 보호에 필수적이며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심사관은 획득, 심사, 분석 및 기소 사이에 엄청난 시간차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므로 메모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드론에는 페이로드, 보조 전자장치, VR 및 FPV 고글, 드론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련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 법의학 조사관은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어떤 증거물이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한지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전자 데이터가 모바일 핸드셋이나 노트북과 같은 관련 장치에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치에 대한 전체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장치 및 장치 내에 저장된 데이터 분류를 시도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원본 증거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항상 증거의 포렌식 사본 이미지 파일을 작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쓰기 차단기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심사관은 격리된 환경 또는 미리 설정된 환경을 사용하여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검사관은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고 케이스를 작업 컨테이너에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자는 알려진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포렌식 글로벌 지침의 분석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디지털 흔적에 대한 분석 절차는 범죄 현장에 물리적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 및 기타 관련 장치에 자신의 위치와 행동에 대한 흔적과 표시를 남깁니다. 드론 리모컨에서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 및 정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려면 분석자는 먼저 요청자로부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합니다. 분석자는 기기에서 생성된 멀티미디어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범죄 행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표시하는 것인가,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검토하면 분석자는 드론의 사용 특성과 드론이 작동한 영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 분석은 일반적으로 서명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심사관은 썸네일 보기를 사용하여 갤러리의 사진을 후려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분석을 위해 일부 소프트웨어는 비디오에서 스틸 사진을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X초분마다 Y 사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사진은 갤러리 보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디오 파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위치나 제작 세부 정보가 중요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파일의 메타데이터 추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사진이 촬영된 GPS 좌표, 생성 날짜 및 시간, 사진을 캡처하는 데 사용된 장치와 같은 다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제공하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드론에서 멀티미디어를 촬영한 경우 사용자가 드론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한 드론에 의해 자동으로 시작되므로 지리적 태그가 있습니다. 일부 증거에는 수천 장의 사진과 비디오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자는 하나의 특정 비디오 또는 사진 파일을 살펴보고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진을 추출한 다음 요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에 동일한 비디오 또는 사진의 여러 복사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의 썸네일과 압축 비디오를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및 비디오의 내용을 보는 간단한 작업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요청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진 및 비디오가 식별되면 분석자는 자파S 좌표 및 생성 또는 수정 데이터와 같은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비행 로그로 드론 비행 기록은 많은 경우에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아티팩트를 포함합니다. GPS 위치 시간 및 날짜, 데이터 매개 변수 예 로터 속도 고도 및 방향, 드론 텔레매틱스, 진단 오류 코드, 관련 미디어 로그 등 드론 비행 로그 아티팩트를 분석하는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제한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점에서 드론의 위치는 제한되거나 보호되는 영공에 진입하려는 드론 사용자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비행 로그문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드론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일부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자는 비행 로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SQL 데이터베이스 또는 CSV 파일을 사용하므로 분석자는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아티팩트를 수동으로 구문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자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 독립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 확인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분석은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로 다양성으로 인해 모든 아티팩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 절차는 없지만 분석은 일반적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 아티팩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수행하여 수행됩니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거나 테스트 장치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데이터 수집을 이해하기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관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권한과 앱을 사용하는데 어떤 등록 데이터가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드론 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활동으로 드론 운영체제는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전원 켜기 및 종료 시간, 드론 설정, 기기 사용, 사용자 로그인 및 계정, 와이파이 기기 연결, 텔레매틱 로그 등 사용자 활동을 분석하면 사용자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증거 활동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따라 아티팩트는 다양한 파일과 위치에 저장됩니다. 다섯 번째로 분석 항목은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증거 유형의 인공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서 특정 파일 유형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것은 조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빙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심사관은 검색할 파일의 종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조각난 파일에서는 데이터 카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시간 데이터는 특정 사용자, 타임스탬프 또는 폴더 구조 내의 위치와 연관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클라우드 및 원격 스토리지로 분석자는 드론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흔적을 발견하면 다음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드론에 로컬로 저장되고 클라우드에 원격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완전히 저장됩니다. 드론에는 데이터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격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단일 서버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여러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조차도 특정 서버,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의 특정 부분이 저장된 국가를 알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머신에 포렌식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를 가로채기 위한 적절한 법적 권한을 식별하고 얻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청 국가의 법적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추출할 복구 가능한 데이터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범행을 위해 임시 가상 머신을 만든 뒤 해당 머신을 삭제했다면 복구할 증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원격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가능성은 법률 및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조사관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드론에서 용의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원격 저장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그러한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식 채널을 사용하여 제공자에게 데이터 보존 및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제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종합해야 합니다. 분석 단계가 완료되면 검사관은 결과 및 결과를 포렌식 보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복잡한 기술적 맥락을 판사, 검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로 설명하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사실을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증거물을 분석하는 경우 심사관이 조사팀의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나온 다른 데이터와 디지털 증거의 일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도구는 모든 증거의 색인을 생성하고 검색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조사팀에게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전자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관할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관은 재판을 위한 전자증거를 평가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증거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원래 상태를 대표해야 합니다. 완전성은 증거에 대한 분석 또는 근거한 의견은 전체 내용을 말해야 하며 더 호의적이거나 원하는 관점에 맞게 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성은 증거가 수집되고 이후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진정성 또는 진실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설득력 증거는 그것이 나타내는 사실에 대해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법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진실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례성은 증거 수집에 사용되는 방법은 공정하고 정의의 이익에 비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편견 즉 침해 또는 강압의 수준 이 증거의 입증 가치 즉 증거로서의 가치. 포렌식 보고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결과는 적절하게 요약되어야 하며 요청자가 제공한 사례 요청에 대한 간결한 답변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은 주요 내용과 함께 넣기보다는 부록 섹션에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신도가 보고서를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관은 입증할 수 없는 진술을 제공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파일 A를 변경했습니다. 적절한 문장은 컴퓨터 B에서 찾은 파일 A가 변경되었습니다. 입니다. 사례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사관이 보고서의 결과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사진 및 라이브 데모와 같은 시각 자료 및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촉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제출된 법의학 보고서가 법정에 출석하는 심사관 대신 법정에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할권에서는 심사관이 법원 회의에 출석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증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은 교육, 훈련, 기술 또는 경험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전문 지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지식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전문성 범위 내에서 증거 또는 사실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또는 기타 의견 전문가 의견이라고 함을 공식적 및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재판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 전문가 지위를 결정하며 그 사람은 해당 사건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다른 관할권에서 전문가 지위는 법률기관에서 임명하며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지식 범위 내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전문가 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심사관이 자신의 법률, 법원 절차, 역할 및 해당 역할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H랩에서 생성된 전자증거의 품질 및 허용 가능성 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포렌식 글로벌 지침의 섹션 품질 보증 구성 요소 및 인증 참조하십시오.